그러면 다음은 지난 시즌을 또 1위로 마친 우리은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즌이 조기 종료가 되는 바람에 챔피언 결정전이 좀 치러지지 않아서 정규리그 1위 팀을 그냥 우승팀으로 그렇게 간주하기로 했던 시즌인데 우리은행으로서는 2년 만에 1위에 오른 셈이 됐습니다. 올 시즌에도 사실 KB에 대응할 만한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우리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수단 구성에는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가 없어지면서 리그 유일에 글쎄 WKBL 역사를 봐야겠지만 그런 팀이 있었나 싶은데 등록 선수 중에 센터가 한 명도 없는 팀. 예, 그렇거든요. 우리은행은. 딴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박혜진 잔류시켰고 김정은 잔류시켰고 이제 FA 두 명의 대열을 잡았어요. 그리고 선수가 많지 않은 팀. 그래서 심지어 부상 선수가 있다 보니까 5대5 연습이 안 돼가지고 그 자체 연습할 때 트레이너가 게임을 뛰어야 되는 팀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캡 수준율은 1위인 팀. 그런 팀이거든요. 지금 우리은행이.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은 분명히 기량이 있어요. 근데 높이의 약점을 분명히 안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답을 찾았으니까 우리도 찾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고 위성 감독 약 올릴 때 제일 많이 쓰는 얘기긴 한데 위성 감독이 WKBL 지금 15년째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그 15년 동안 위성 감독이 맡았던 팀이 센터가 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그 팀의 센터는 강했어요. 그리고 이 팀의 센터가 딴 팀보다 분명히 떨어진다는 게 나타났던 시즌에는 재작년이었죠. 우승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올해는 센터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BNK하고 연습 경기를 할 때 보니까 시즌 내내 BNK는 빠른 농구, 빠른 트랜지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은행은 뭘 할까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BNK보다 더 빨리 뛰더라고요. 그 베테랑들이. 그런 모습. 그래서 유영주 감독도 사실 스피드는 우리가 더 나은데 스페이싱을 만들어내는 게 저 팀이 더 좋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뛰어들어온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센터 없는 농구 우리은행에 그리고 그 빅맨 3명 포워드진들이 김소니아, 최은실, 김정은 이 3명이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높이가 확 낮아지는데 이 3명이 과연 30경기를 어떻게 치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의 숙제를 안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1위를 예측하는 근거도 그거죠. 노련미. 네. 많이 우승을 해봤고 위성호 감독이 있으니까 뚜렷한 근거는 아니에요. 데이터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근거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여자농구 팬들이라는 관계자한테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빗나간 적도 없었기 때문에 못해도 2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최은실, 김소니아, 김정은이면 사실 높이의 핸디캡을 좀 메울 수 있을 만한 노련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은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바뀐 룰에 가장 적응을 잘한 선수였고 김정은 선수도 손등까지 막아낼 정도로 본인도 센터라고 여기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김소니아는 뭐 리바운드가 털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셋 중에 한 명이 다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젊은 층이 워낙 갭이 크기 때문에 이미 최은실 선수도 컨디션이 안 좋고 김소니아 선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라운드에 굉장히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근거 없는 믿음이긴 한데 언제나 그랬듯이 연승으로 승차를 좀 극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극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뒷심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봐왔더니 사실 위성 감독에 대해서 정확히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은실이 어쨌든 개막전을 뛸 수 없기 때문에 그 1라운드 끝나고 이번에 휴식기가 있잖아요. 그 휴식기를 마쳤을 때까지 최은실 그 기간 동안에 최은실 돌아와서 2라운드 시작할 때 맞춰갈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 팀의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일까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그랬잖아요. 2연패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막전에서 지고 그 다음 경기 때 졌기 때문에 약간 우리은행도 굉장히 주춤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뒷심이 무서운 것 같아요. 최은 선수가 지난 시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부터 경기를 뛰지 못했었고 네. 뭐 우리은행 항상 엄살로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저력이 있는 팀이고 또 뭐 위성호 감독이 아까 그 빅맨이 없는 시즌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 빅맨이 정말 정통 포스트를 볼 수 있는 선수는 그 토마스. 네, 약간은 그 시즌이 약간 망했던 토마스를 제외하고는 그 빅맨의 롤을 좀 뭐 스크리너 역할이나 달리는 농구를 했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역할은
김정은이나 뭐 김소니아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수비에서의 로테이션을 워낙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신장이 낮아서 수비에서의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야 돼서 체력 소모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공격에서는 되려 상대 빅맨을 끌어내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점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희진 선수 제외하면 대부분 다 그런 가장 역할을 많이 해왔던 선수입니다. 박지현 선수 생각해보세요. 청소년 대표팀 걸 센터 뛰었습니다. 김정은 선수는 이미 센터고요. 김소니아 선수도 대부분 그런 역할이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 플레이는 못하겠지만 활발한 로테이션, 누구와 스위치돼도 어쨌든 버티고 리바운드 잡는데 나가서 벌려주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노련미로 특화된 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팀들이 쉽게 극복하지 못할 오히려 KBS 스타스하고 생각 때도 또 다른 컬러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관건은 부상. 그래도 다행인 게 근데 센터를 제외하고 보면 또 평균 높이는 또 높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높이만 놓고 얘기하는 열세는 KB를 제외한 다른 팀이랑 할 때는 오히려 평균 앞선의 높이는 뭐 압도적이니까 오히려 그 미스매치를 활용하는 게 센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스매치를 활용한 농구를 할 수도 있는 팀이니까요. 예. 뭐 사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확실한 센터는 없고 그리고 선수층이 두꺼운 상황은 또 아니고 그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좀 많은 팀이지만 저희가 이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위성우 감독님만의 효과와 이 팀만의 노련미로 사실 저희가 좀 우승 후보로 좀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정상희 감독이 재작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광 3개 들고 있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임영희 코치가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광 들고 있고 쪼코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물론 KB에 한 쪼코 3장짜리 박지수가 있어서 문제인 거지 이쪽도 그런 카드는 분명히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위원님은 또 우리은행에 계셨었고 선수들과 또 친분도 있으시니까 지금 이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좀 반응은 어떤가요? 선수들이 저랑 말을 네. 오히려 그래도- 제가 가면 좀 더 피하고. 네. 그래도 우리은행 선수들 사이에서는 네. 김은혜 위원님 얘기가 좀 다시 회자가 되는 게 신입 선수 드래프트에서 오승인 선수 뽑았잖아요. 네. 박혜진 선수가 오승인 선수를 딱 보고 우리가 정말 은혜 언니 이후에 여자농구 팬들한테 죽을 죄를 져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는데 승인이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얼굴 들고 경기장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건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그 본인도 예뻤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진짜 없어. 지금 없었나? 아, 예. 그 나윤정 선수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실까요? 얼마나 좀 올라올까 이번 시즌에? 사실 나윤정 선수도 지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은행도 사실 3점슛 성공률적인 부분에서도 거의 37~8%가 될 만큼 초반 라운드가 좋았었는데 문제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게 비시즌 기간 동안에 뭐 트리플잼이나 박신자컵에서 이 뭐 박다정 선수, 나윤정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진짜 본인들이 이끌어야 된다라는 책임감 아래 좋은 활약을 했다면 문제는 언니들과 뛰었을 때 그 언니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또 한두 개 들어가지 않았을 때 감독님이 한 소리 하시는 거에 선수들이 좀 위축되지 않으면서 평균을 유지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나윤정 선수의 좀 활용도가 슈터로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윤정 선수가 정말 기습적인 3점 슛을 되게 많이 던져주거든요. 또 슛거리도 워낙 길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윤정 선수가 활약을 좀 올 시즌에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준호 편집장이 아까 쪼커라고 그랬었는데 나윤정 선수가 딱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진짜 나윤정 선수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강희슬 선수를 제외하면은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3점 슈터는 나윤정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도 이제 박정훈 본부장 얘기할 때 국가대표 나윤정 가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국가대표로 가게 되면은 언젠간 공격에서 3점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경기가 우리 한 번은 생기는데 강희슬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면은 나윤정이라는 카드는 어쨌든 수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수비는 제껴놓고 일단 3점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쓴다고 하면은 나윤정만큼 좋은 선수는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3점 슛만큼은 나윤정 선수가 그 정도의 어떤 폭탄 같은 느낌?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선수가 없는 팀, 뭔가 약간 이렇게 끼를 보여주면은 안 되는 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나윤정, 김진희 예, 이런 캐릭터들이 생기면서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위성 감독님이
달라지겠다, 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저희 우리 계속 그랬거든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의 말을 비교적 잘 유지하는 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한 7, 8년 전 제가 선수 시절에 뛰던 그때랑 변했다라는 거지 그때보다 변했다라는 거지 막 하루아침에 엄청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감독이 워낙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시즌을 치러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건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연습 때 말씀하시는 사실 시즌 중에도 가끔 벤치에서 버럭하시는 게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연습 때는 더 하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쓰는 단어 자체가 약간 애원이 좀 더 들었어요. 약간 내가 어떻게까지 해줘야 돼? 야, 이렇게까지 했잖아. 하고 좀 선수들한테 화를 내시는 것도 좀 누그러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시즌 중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사실 그 위성호 감독님의 작전 타임은 여자 농구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재밌는 또 다른 흥미거리인 것 같아요. 듣는 선수들은 정말 힘들고 뭐 경기 중에도 엄청난 압박감이 오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적재적소에 작전 타임을 끊으시고 딱 필요할 때 당근이랑 채찍을 같이 주시는지 저는 올 시즌도 위성호 감독님의 어록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보통 당근은 카메라 들어올 때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카메라가 빠지면은 당근도 같이 빠지고. 네, 그런 타임을 되게 교묘하게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의 위치, 사실 카메라가 이 벤치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큰 카메라, 그리고 뭐 작전 타임 때 들어오기도 하는데 작전 타임이 상대가 불렀을 때 또는 카메라가 앞에서 본인이 비치고 있다고 했을 때는 등지고 욕하시죠. 등 돌려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을 선수로 보시다가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도 약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또 중계 해설위원으로 만나시잖아요. 네. 좀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뭐 많이 다르시죠, 사실. 네. 근데 뭐 선수 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선수 때는 거의 감독님이랑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선수들과의 뭔가 거리감을 항상 유지하시고 그 코트장 외에서 사적인 대화, 뭐 웃음기 있는 말투는 전혀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잇몸을 만개하시면서 웃어주셔가지고. 새로운 세대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리더십의 형태도 좀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성 감독님도 예전보다 당근을 더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박진우 편집장님도 이제 변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많이 변하셔야죠. 네. 것 같아요. 채찍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저 요즘에 경기장에서 기사 5개씩 쓰잖아요. 예. 기사들을 안 쓰더라고요. 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제 닉네임도 채찍을 휘둘러로 바꾸려고요. 좀 궁금한 건데 네. 위성 감독님이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다가 플레이가 잘 안 되거나 그날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선수 했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려가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양지희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텐 나가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진짜 나가니까. 왜냐면은 내려가라고 했을 때 내려가서 좋아하는 걸 아니까 나한테 얘기를 안 맞아요. 해요. 네. 그러고는 지금 내려가라고 해도 안 내려가고 어쨌든 버티고 더 하는 네. 임영희, 박혜진 같은 사람한테만 네.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내려가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나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감독이든 하는 것 같아요. 나가 했는데 이제 그 선수도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잘하겠습니다 하다가 버티다가 진짜 감독님이 한 3-4번 얘기할 때는 잠깐 저 에어컨 옆쪽에 잠깐 빠져 있다가 네, 그러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인은 양코치 같은 경우는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니까 감독님 그러면 연습이 안 되니까 감독님도 그런 말씀 잘 안 하시죠. BNK랑 연습 경기 끝나고 양지희 코치가 이제 진한 선수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딱 했더니 이쪽에서 위성호 감독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진짜 진한이 앞에 가가지고 선수 양지희가 어땠는지 다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지도자 생활에 제일 힘들었던 선수가 양지희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위원님 계시니까 그런 좀 저희가 알기 힘든 그런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올 시즌도 사실 우리은행은 또 강력한 우승 후보고 올 시즌도 더 또 많은 기대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6개 구단
구단의 전력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뭐 이제는 정말 엑기스죠. 어떻게 보면 가장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순위 예측과 그리고 MVP 예측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